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 FM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는 떨어져서 아쉬운 후보는 네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회창, 정동영, 그 다음에 홍준표, 이재명, 이 네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제 그 자유우파 유튜브 전광훈 목사님과 더불어서 고성국, 그 다음에 신혜식, 황장수, 그 다음에 이봉규, 이 네 사람이 방송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엊그제 도태우 후보가 대구에서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뉴스 속보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어제 10시 15분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봉주를 취소하기 전 한 10분 전이라고 그럽니다. 10분 전에 도태우 후보를 취소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취소된 후에 자유우파의 유튜브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나름대로 그 고심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보겠습니다만은, 그전에도 제 태극 FM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는 의원 분포가 민주당의 이중대가 3분의 1, 그 다음에 중국을 빠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5.18 문제 그리고 4.3 문제를 얘기하면은 그 전에 2018년인가요? 그 국회에서 2월 13일인가 됩니다. 그때 김진태 후보, 지만원 박사가 5.18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국민의힘 어떤 그 여성 의원도 3사람이 그때 참석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은 김진태 후보도 강원도 지사 나가기 전에 자기가 5.18 문제 잘못 알았다 이렇게 이제 뉘우치고 또 그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광주 5.18 문제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김경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특사로 북한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재 후보가 북한 특사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두 번째로 간 게 열사능을 보여줬는데, 열사능에 보니까 광주에 와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묘비였습니다. 그거를 보고서 김경재 대표가 와가지고 김대중 후보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가 하면은, 김대중이는 이제 김정일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갖다 뿌려주려고 그러는데, 김경재는 이게 돈을 잘못 주면은 덤태기를 쓰겠더라. 그래서 돈을 주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을 적게 주면은 김정일이가 만나 죽었는가? 그래도 선생님 그 약점을 안 잡히려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네는 나하고 뜻이 안 맞아. 국회 가.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해가지고 김경재하고 김대중이하고 이제 그때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게 이제 박지원이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느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떨어져서 가장 아쉬운 사람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좌우 패널들이 잘못 분석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것을 바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떨어진 대통령 후보 면면들을 보면 말이죠. 이해창하고 김대중이하고 김종필이하고 이인재가 나왔을 때가 1997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DJP, 그러니까 종필이가 오늘 아침에 그 고성국 박사도 그 연합과 야합이라는 이제 주제로 잠깐 그 방송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김영삼이하고 김종필이하고 노태우하고 합칠 적에는 90년도입니다. 그때는 이제 3당 합당을 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연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하고 김종필하고 만난 것은 DJP 연합,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만난 게 이게 이제 야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성국 박사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김대중하고 이해창이가 붙었을 적에도 이인재가 나오질 않았으면 김대중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김영삼이는 이인재가 이해창이하고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떨어지면은 후보를 나오지 못하게 그거를 대통령 입장에서 강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뒤에 후환이 두려워서, 노태우한테 받은 돈이 3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95년도에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5.18 특별법을 홍준표라고 하는 그 검사를 시켜서 그거를 이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영삼이는 김대중이 돼야 정치 보복이 없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DJP 연합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 김대중이가 40.27이고 이해창이가 38.75입니다. 근데 이인재가 받은 게 얼마인가면은 저는 19.5%로 알았는데, 어제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19.20%더라고요. 아니 그 19.02%더라고요. 예. 19.20%.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02년에 이제 이해창이하고 노무현이하고 이제 붙었을 적에는, 그때 이제 전자개표기를 이번에 제가 3월 25일 날 나라사랑 동기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합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전자개표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2002년 그 초에 그 이제 김대중의 밑에 있는 참모들이 그 관우정보기술이라고 유재화 사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전자개표기를 만들었습니다. 유재화 사장은 2017년에 대한문에 나와서 국회에서 나를 보내주면은 전자개표기는 조작이 가능하다, 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불러주질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이해창이가 46.58, 노무현이가 48.91입니다. 그러니까 근소한 차로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이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는 이명박이하고 정동영이하고 이해창이가 나왔습니다. 그때에 2007년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문화일보 논설이었던 윤창중이가 이제 우파에서 두 사람이 나오고 좌파에서 한 사람이 나왔으니까, 예, 완전히 이제는 그 좌파가 이제 이룰 것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명박이가 48.6, 정동영이가 26.14, 이해창이가 15.7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창이가 15.7 돼가지고 선거 비용을 모두 15%가 되면은 선거 운동 기간에 쓰던 걸 다 얻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7년에는 홍준표가 24.03, 문재인이가 41.08, 안철수가 21.41, 심상정이가 6.17, 유승민이가 6.76%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안철수가 나오질 않았으면은
두 개 합치면 45%가 됩니다. 그리고 유승민이가 나오진 않았으면 홍준표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표를 이렇게 분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에는 윤석열이가 48.56, 이재명이가 47.83, 심상정이 2.37입니다. 근데 안철수하고 이때도 합당을 하질 않았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사는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현재 오늘 광주를 가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도태우 후보를 이렇게 취소를 했는데 정말로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의원 분포가 3분의 1은 이중대, 3분의 1이 중공농, 3분의 1이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국민의힘을 통해서는 4.3이라든가 공산 폭도들이 했던 것을 얘기를 하면은 전부 이렇게 입에 재갈을 물리기 때문에 이제는 5.18과 4.3 문제 그리고 6.25 문제도 이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유우파의 국민의힘을 제외한 당이 이제 하나 자리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제 그 자유우파 유튜브 5명이 얘기하는 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매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이 지금 현실적으로 3개가 있는데 엊그제 지금 현재 민경욱 후보가 가가호호 공명선거당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가가호호 공명선거당. 부정선거 척결당을 하니까 선관위에서 이거를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가가호호 공명선거당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3%를 얻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느 쪽으로 지금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연합을 해야 된다. 표가 흩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합니다. 지금도 얼마 그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례 후보를 뭐 2명 이렇게 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너무나 나무라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한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쪽에서 막장으로 나오는데 저쪽보다는 조금 더 뭔가 나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 4.3 문제, 5.18 문제를 다루면은 무조건 이렇게 정기를 일으키는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마음 놓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자유우파의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떨어져서 제일 억울한 사람들 이재명이가 0.73이죠. 0.73 가장 이제 근소한 차죠. 이재명이가 가장 근소한 차죠. 그러니까 가장 억울하겠죠. 그래서 자유우파는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나라든지 거의가 보면은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그 나라의 국민의 비중이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6 정도 되고 그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흐지부지 한다고 하는 게 4%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은 우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지고 세장노릇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이제는 5.18과 4.3 문제를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진정으로 자유우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당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떨어져서 억울한 후보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